예,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바로 패버린다. 좀 옮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말을. 그리고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총을 쐈을 때 시민이 죽어도 8, 90%는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게 선진국의 공권력이다. 이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의 이 발언이 나온 지 며칠 됐는데 그 며칠 사이에 저희 팩트체크에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체크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김필규 기자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김필규 기자, 예.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시위대를 그대로 패버린다. 예. 참 옮길 때마다 좀 그런데 민망한데 그렇습니까? 일단은요, 미국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상당히 엄격하게 지키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 발언과는 상관없이 그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화면이 3년 전에 미국 인권운동가들이 수단 대학살에 항의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모습도 보이죠? 이 자리에 예. 참석을 했습니다. 흥분한 조지 클루니가요. 그런데 자꾸 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자 경찰은 3차례 경고를 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플라스틱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0의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또 이보다 앞서서 구티에레스 하원 의원도 시위 중에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가 체포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엄격한 집행을 하는 거는 맞는데 또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이완영 의원 이야기처럼 그대로 패버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뭐 워낙 유명한 영화 배우이고 또 하원 의원씩이나 되니까 말 그대로 패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좀 많이 해봤다고 하는 한 미국 노동조합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정당방위 등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이 과격한 진압을 한다. 무조건 폴리스 라인을 넘는다고 무력 진압을 한다면 그건 불법이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예, 예. 실제로 각 주 경찰마다 이제 시위 중 무력 진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신체상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 증오 범죄와 연관된 경우 이렇게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기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폴리스 라인을 넘었을 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을 막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폴리스 라인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 재작년에 이제 워싱턴 DC 경찰청의 스티븐 썬드 경무관이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1년에 한 1,000에서 1,500건 정도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 중 과격 시위가 예상돼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경우는 3에서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 도심 집회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또 차벽까지 미리 쌓아두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이게 짚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건 또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시위가 있는 것은 그만큼 좀 과격 시위가 없기 때문 아니냐, 서로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3 내지 5%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과잉 진압과 과격 시위 중 누구 잘못이 더 먼저냐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의원이 이제 미국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상황을 좀 더 비교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면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턴 거리를 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백악관 앞에서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앞에서의 집회도 허용이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정해진 규정 안에서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광화문부터 집회 자체가 차단이 돼 있고요. 오히려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 발표할 수 있다는 발포할 수 있다는 예. 경고까지 여당 의원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간에 나왔었죠. 예. 예. 이 집회 시위에 대한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화적 차이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미국에서는 왜 그런 경찰을 공격하지 않는지 시위할 때 그럼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찰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는 발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람직하다 않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미국은 다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또 그리고 뭐 일반 이밖에도요. 시민들도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 밖에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생긴 공권력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이거 역시도 또 양국 집회 문화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점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뭐 한교석 교수 얘기대로 이제 총기 소지가 허용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도 사실은 그 양국 차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총기 사용 경찰의 총기 사용 진압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완희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게 예. 바로 선진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 과잉 진압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현재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바로 그제 가디언 미국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오클랜드에서 경찰이 한 남성을 사살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 2015년 들어서 경찰 손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3.1명이 경찰에게 죽은 셈인데 이 중 20%는요 아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도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 역시 21세기 경찰개혁위원회라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 최소한 경찰이 총 쏴 죽인 10건 중 9건을 정당하게 보는 사회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거죠. 예. 근데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과잉 진압만 자꾸 부각한다. 예. 즉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예, 선진국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이야기를 했었죠. 예. 또 선진국 언론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경찰이 여고생을 교실에서 내리 꽂아서 체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9월에는 경찰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쏴서 죽였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또 7월에는 비무장으로 도망가던 소년에게 총을 쐈다. 이렇게 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미디어가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매체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이들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그래픽 뉴스로 만들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완영 의원의 말, 과연 어느 선진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필기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